예,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반도체에 의해서 유리기판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되고, 그게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지만은, 유기물이나 실리콘을 대체해서 유리기판으로 완벽하게 대체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어떤 종목이 앞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 종목이 진짜 종목은 무엇이고, 걸러야 되는 종목은 무엇이고, 이게 지금 급등을 했는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또 따로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렇게 유리기판 샘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AI 반도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고성능을 위한 하나의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내에 이 기판을 유리로 바꿈으로써 기존의 고성능을 요구했던 것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뭐 HBM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나노 기술도 뭐 3나노까지 내려와 있고, EUV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전에 이제 2016년도, 지금부터 8년 전, 7, 8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뭐 한계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말 그대로 유리에 구멍 뚫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과거에 이제 코닝사가 잘했죠. 유리를 수직으로 깎으면서 그 수평으로 깎는 것보다 도 평평한 정도가 되게 높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독점을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기술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지금 급등하지만은 분명히 그런 것들은 일단 과열이고 관련된 종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거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서론이 좀 길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좀 볼 거는 결국에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기판이라는 것은 칩이 있죠. 칩이 있습니다. 칩 사이에 어, 어떤 중재 역할을 한다고 또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그 배선을 까는 거죠. 근데 그 배선을 하나하나 못 깔잖아요. 메인보드에다 못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의 중재 역할로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판인데, 보시면 칩 속의 복잡한 헤러와 메인보드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각층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파이프와 유사 기능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칩이 있고요. 칩 안에 여러 가지 그 미세 회로를 그려야 되고, 그게 메인보드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열을 시키고 제대로 공급을 하고 신호를 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PCB 기판이었죠. 그렇죠? PC 기판 위에 이거를 이제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화학적으로 좀 밑에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흔히 우리가 아는 뭐 SOC나 HBM이나 이런 것들 위에, 이걸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PCB 기판 위에 기판이 존재하고, 기판 위에다 여기다 올리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 유기물 고분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흔히가 말하는 석유화학 계열에서 나오는 것들로 좀 더 중합을 해가지고 고분자를 만들어서 그 고분자를 가지고 어, 만드는 겁니다. 유기물로. 유기 버전이 있고요. 하나는 실리콘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유기 버전은 싸죠. 싸요. 실리콘 버전은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왼쪽으로 해도 힘들고요. 오른쪽으로 해도 상당히 힘들 거죠. 오른쪽은 정말로 비쌉니다. 이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걸 하는 게 후공정이잖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되게 미세 회로로 이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 TSV입니다. 그래서 B하는 구멍이었대. S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결국엔 실리콘에 구멍 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과 비해서 봤을 때는
왼쪽은 성능이 떨어지고 오른쪽은 성능이 좋은데 비싸요.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텔이나 AMD가 해보자는 거죠. 해서 이걸 유리기판을 바꾸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패키징 기판 위에다가 그 중간 기판을 놓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칩을 놓고 그 패키징 기판 위에다가 MLCC를 넣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 그런 게 잘하죠.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칩을 올리기에 중간 기판 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개밖에 못 올려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일단 유리 기판 안에다가 MLCC를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텔입니다. 근데 이 MLCC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뭘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 기판 위에 중간 기판 요게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도 짧아지고 MLCC도 안에도 넣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아까 비교를 했잖아요. 실리콘은 좋아. 근데 유기는 안 좋아. 근데 실리콘 가격이 비싸죠. 근데 이거를 깎을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무기물과 유기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유기물 같은 경우에 이게 울퉁불퉁하죠. 여러분들 플라스틱 그 사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그 울퉁불퉁한 거를 매끄럽게 아무리 다진다 하더라도 거칠기가 보시면은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400나노미터. 400나노미터면은 꽤 큰 겁니다. 여기는 1000나노미터죠.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지금 미세화 공정에서 3나노, 2나노 이러고 있는데 못 따라오주는 거죠, 기판이. 그러니까 이게 유기물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칠기는 실리콘은 좋죠. 무기물이기 때문에. 같이 유리도 마찬가지로 10나노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더 쉽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다음은 이게 CTA 값입니다. CTA 값은 뭐냐면은 일정 온도를 줬을 때 온도 1K죠. 1K 1도를 올렸을 때 얼마나 그 팽창하냐, 몇 ppm 팽창하냐. ppm이라는 단위는 뭐 센치, 미리 이런 것처럼 더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미세하게 팽창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철로 보시면은 철로 사이에 간극이 띄어져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그 철이 열팽창 돼가지고 이게 휘어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에는 열팽창을 얼마나 하냐가 있는데 유기물 같은 경우에 열팽창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거 ppm을 cm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정을 하면은 얘는 이제 같은 온도에서 1도 올릴 때 얘는 얼마큼 최대 30 ppm, 17 ppm 정도 팽창을 합니다. 실리콘은 팽창이 덜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열에 실리콘이 강하죠. 팽창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도 팽창이 덜하죠. 무기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 팽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폴더블 폰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울트라 싱 글라스라고 UTG를 쓰죠. 그쵸?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열팽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뭐 폴리 이미드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드 같은 그런 기판을 죄송합니다. 그 어떤 그 페트와 같은 필름 같은 걸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투명성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열팽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울트라 싱글래스로 바꿨죠. 그거 마찬가지로 CT 값이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역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당겼을 때 얼마나 그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냐면요 덜 유연한 겁니다. 덜 유연한 거. 실리콘 덜 유연하죠. 그렇죠. 유기물이 더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과 유기물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이스처는 똑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흡습을 해요.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유리는 없는데 흡습하죠. 안 좋고요.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가 빠르게 되면은 실리콘 열 전도가 빠르죠. 그러면은 빨리 열을 방출해서 좋은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반도체에서의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열이 나요. 여기서만 열이 나요. 극부에서. 그러면은 얘가 여기 중간 기판을 타고 이쪽 다 퍼져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나는 여기 있는 발열을 잡으면 여기다가 몰라요. 뭐 구리를 깔든 뭘 깔든 해가지고 방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극부만 오히려 열 전도가 좋은 게 오히려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열 전도율이 좋지 않은 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뚫어가지고 해소하면 되니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패키징 사이즈와 웨이퍼 패널 사이즈인데 이건 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같은 데서 그 전체적인 그 AI 그 그래픽 카드를 보여줬어요. 그럼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를 원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그 반도체 여러 가지 칩에 한 기판에 다양한 반도체 칩을 넣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뭐냐면은 한 사이즈를 그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100개가 나왔다면 지금은 60개밖에 안 나온다. 한 판에 6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패키징 했을 때. 그래서 유리로 했을 때는 그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율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유리로 갈 수밖에. 근데 유리라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포인트는 정확하게 자르고 정확하게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뚫은 거 안에 뭐예요? 유리 구멍 뚫은 사이에 코팅하는 거죠. 뭐 구리 코팅을 하든지 무슨 코팅을 하는 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기술들을 유리를 적용할 수 있냐. 그리고 그게 제대로 뚫렸는지, 제대로 코팅이 됐는지, 제대로 잘렸는지 검사하는 거. 그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TGV죠. 아까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TSV죠. 실리콘이니까 TSV고요. 여기는 보면은 TGV죠. 글라스라서 TGV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멍이 뚫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하죠. 여기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방출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더 얇고 대면적화 최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이 기판을 전체적으로 깎을 수 있는 설비, 기계, 그 다음에 이 구멍 뚫는 거, 테스트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 어렵지 않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여기 보시면은 MLCC를 넣는 기술 그리고 이거의 불량률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난 뭐가 들어간 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기술이 뭐 제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의 조금 응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좀 설명드릴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필요하고 그 종목의 재무제표는 어떻고 그 재무제표랑 그 회사가 어떤 이력을 갖고 왔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 회사가 지금과 같이 이슈가 될 때가 아니라 한꺼풀 좀 수그러들었을 때 그때 싼 가격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자 좀 말씀을 이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뭐 심화적인 내용이라서 공개 영상에는 좀 어렵고 따로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알아야 될 테마다. 이상한 테마보다는 꼭 알아야 될 테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좀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